사연으로 엮어가는 인생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덧 56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화단에 새로운 꽃이 피어나지만 제 얼굴에 스며든 세월은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희끗한 머리카락이 고개를 내밀었고 피부는 탄력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은 여전히 설레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세월이 20년을 넘었지만 그는 해외 사업을 이유로 집을 비운 지 오래였습니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 속 목소리는 늘 무심했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몸 조심하고. 짧고 건조한 안부 뒤에는 늘 정적이 흘렀고 제 대답 또한 네, 알겠어요가 전부였습니다. 부부라는 이름만 남긴 채 저희 마음은 서로 닿지 못하는 조각배처럼 멀어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빈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황량한 그 공간을 끌어안고 잠을 청하려 해도 결국은 눈만 껌벅이다 새벽을 맞이하기 일쑤였습니다. 낮에는 출판사 교정 일을 하며 글자 속 세상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원고 속 인물들은 눈빛 하나로 마음을 나누고 뜨겁게 사랑했지만 제 현실은 잉크와 종이 냄새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글 속 주인공의 대사를 읊조리며 가슴을 움켜쥘 때가 많았습니다. 나도 아직 여자인데, 뜨겁게 안기고 싶은데.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뻐근해진 목을 풀 겸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데 옆집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현우,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쉰둘의 남자였습니다. 아내와 별거 중이라는 소문만 들었을 뿐 그저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의 모습이 유독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그가 통화를 마치며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은정 씨, 산책 나오셨군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아주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다정함이 밴 눈빛이었습니다. 그 시선 하나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 그의 장바구니에 스치는 허벅지가 괜히 의식되어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작은 접촉 하나에도 피부가 민감하게 달아오르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각자의 집 앞에 섰을 때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저녁 식사 전이시면 같이 드시겠어요? 혼자 먹기에는 좀 많아서요. 단순한 호의였지만 제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초대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럼 손만 씻고 바로 가겠습니다. 그의 집은 저희 집과 같은 구조였지만 전혀 다른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식탁에는 정갈한 반찬과 김이 오르는 국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편히 드세요. 그의 따뜻한 시선이 제 손끝에 머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가슴이 떨려 국을 흘릴 뻔하자 그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저야말로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라 참 좋습니다.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한 구석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짧은 식사 시간이었지만 저는 잊고 있던 설렘으로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며칠 뒤 다시 그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거절할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저희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별거 중인 아내와의 공허함을 털어놓았고 저 역시 남편과의 기나긴 단절을 이야기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이렇게 허전한 줄 몰랐습니다. 저도 그래요.
외로움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말을 잇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지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가 말없이 제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 하나가 제 마음 깊은 곳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늦어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갑자기 세상의 모든 불빛이 꺼졌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가 유난히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작은 향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너머로 보이는 그의 깊은 눈빛에 저는 그만 모든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은정 씨, 괜찮으세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대답 대신 심장이 거세게 울었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제 뺨을 스치는 순간 저는 저항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전율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다가와 입술이 닿았을 때 아주 오랫동안 닫혀있던 제 안의 문이 열리며 숨겨왔던 갈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선을 넘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그의 손길과 입맞춤에 제 몸은 잊고 있던 감각을 하나씩 되찾아갔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낮게 부르는 순간 저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촛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저희는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말을 잊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의 여자가 마침내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뺨에는 은은한 홍조가 번져 있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기의 근원을 떠올리는 순간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안 돼. 이건 위험한 일이야.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를 다그쳐도 그의 손길과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원고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 그를 피하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숨을 죽였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그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죄책감마저도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달콤한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그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잠시 같이 산책하시겠어요? 거절해야 한다는 이성과 달리 제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질 무렵 아파트 뒤편 산책로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좁은 길에서 몸이 휘청이는 순간 그가 단단한 팔로 제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귓가에 스며드는 목소리에 숨이 멎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손길이 머물던 허리의 떨림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산책이 끝날 무렵 그가 말했습니다. 은정 씨와 함께 걷는 이 시간이 제게는 참 소중합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창밖을 내다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작은 인기척에도 혹시 그일까 싶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시간 괜찮으세요? 망설임도 잠시 저는 그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조명 아래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식탁 위에는 간단한 파스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먹기 허전했는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또다시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조용한 식탁에서 저는 오래도록 눌러왔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내로 대하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전화에는 마음이 실려있지 않고 생활비만 보내올 뿐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여자로서의 시간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끝내 차오른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숙이자 그가 제 손을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손등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은정 씨,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제 모든 외로움을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창가에 나란히 앉았을 때 그의 손이 다시 제 손등 위로 포개졌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그 온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보다 그를 향한 갈망이 더는 감출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은정 씨, 오늘은 그냥 가지 말아주세요.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대답 대신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이끌어 자신의 가슴에 얹었을 때 단단한 근육 너머로 뛰는 그의 심장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품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창밖 불빛이 스며드는 소파 위에서 그의 손길이 제 어깨와 허리를 감쌀 때마다 숨을 고를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나직한 물음에 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니 멈추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닫혀있던 제 안의 모든 것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뺨을 거쳐 깊게 파고들었고 저는 그의 어깨에 매달려 잊고 있던 감각에 온몸을 맡겼습니다. 그에게 안겨 속삭였습니다. 현우 씨, 오늘 밤은 저를 꼭 붙잡아 주세요. 그날 밤 저는 아내라는 무거운 가면을 벗어 던지고 다시 뜨거운 여자로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모든 일상은 그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눈을 뜨면 그의 얼굴이, 귀에는 그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원고를 붙잡아도 글자 대신 그날의 체온만이 손끝에서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선명해지는 감정만큼 두려움도 함께 커져만 갔습니다. 이웃에게 들키면 어떡할까?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떡할까? 불안의 심장이 내려앉으면서도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마저 달콤하게 느껴지는 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지 앞 작은 카페에서 잠시 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약속 장소로 걸어가는 내내 심장이 울렸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켜진 카페 안.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진한 커피 향 너머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정 씨, 요즘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잔을 내려놓으며 저도 모르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저를 여자로 바라봐주는 시선 덕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고 저희 사이에는 말보다 더 뜨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카페에서의 짧은 대화가 서로를 향한 뜨거운 눈빛이 밤새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멈출 수 없는 길에 들어섰구나. 그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그가 다시 저를 불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인적이 드문 아파트 뒤편 계단이었습니다. 은정 씨, 잠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 저는 홀린 듯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인적 드문 계단에 마주 앉자 서늘한 밤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은정 씨,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괜찮을까요? 그의 나직한 물음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역시 수없이 되뇌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길인 걸 알면서도 제 발걸음은 자꾸 이쪽으로 향하는 거려.
솔직한 제 대답에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돌계단 위에서 그의 손길은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더 꽉 쥐며 제게만 들릴 듯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손길 하나가 더 많은 것을 전해주는군요. 긴장이 풀리자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댔고 제 입술이 먼저 그의 뺨에 닿았습니다. 짧은 입맞춤이었지만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다시 그의 집 문을 두드리고 말았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저를 말없이 품에 안았습니다. 그 품에 안기는 순간 낮의 모든 불안과 거짓이 사라지고 오직 여자로서의 저만 남았습니다. 더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다가왔을 때 저는 속삭였습니다. 네, 오늘은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그의 눈빛이 뜨겁게 타올랐고 저희는 서로를 깊이 갈망했습니다. 그날 밤은 음악 대신 서로의 숨결과 떨림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온전히 제 몸을 맡겼습니다. 새벽녘 그의 품에 안겨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하지만 질문에 대한 두려움보다 지금 이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침에 마주한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 만큼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깨닫는 순간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안 돼. 이건 잘못된 길이야. 스스로를 다그치는 목소리 위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미 멈출 수 없어. 너의 몸은 알고 있잖아. 결국 원고를 붙잡아도 글자 대신 계단에서 저를 잡던 그의 손길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참고할 책을 찾으러 들른 도서관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뵙네요. 은정 씨. 조용한 공간에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책을 고르고 돌아서려는 제게 그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근처에 제 작업실이 있는데 잠시 들르시겠어요?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성과 달리 제 입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네. 잠깐이라면요. 그의 작업실은 조용한 상가 건물에 있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펼쳐진 도면과 책들. 그 공간은 그 사람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가 내어준 커피를 받아들다 손끝이 스쳤을 때 온몸의 전류가 흐르는 듯했습니다. 커피 향이 퍼지는 동안 저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은정 씨를 이렇게 바라보는 걸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의 고백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서자 그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 그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지 마세요. 떨림이 섞인 낮은 목소리. 그 순간 세상이 아득해졌습니다.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저는 이미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싸자 저는 저항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온몸이 흔들렸고 그가 제 허리를 끌어당기자 떨리는 숨결과 함께 저도 모르게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 제발 오늘 밤은 저를 잡아주세요.
그 말에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저희는 소파에 함께 앉았고 그의 손길이 옷 위를 스칠 때마다 미친 듯이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낮게 부르며 입술을 포개었을 때 저는 그의 어깨에 매달려 속삭였습니다. 멈추지 말아주세요. 그의 손길에는 더 이상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옷자락이 풀려나가고 오랫동안 감춰왔던 제 몸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보다 갈망이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그 속삭임에 끝내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두 팔로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방 안은 오직 저희의 숨결과 뜨거운 신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새벽녘 그의 품에 안겨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황홀함과 함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선명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문턱을 넘어섰구나. 그럼에도 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밤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몸으로 원고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안부 전화는 이제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를 여자로 바라봐주는 그의 눈빛과 거짓 없는 목소리만이 제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저를 아파트 근처 갤러리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는 불꽃처럼 붉은 추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그림 참 강렬하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정 씨 같습니다. 겉은 차분하지만 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숨어 있잖아요. 그 진지한 눈빛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테이블 위로 다가온 그의 손이 제 손등을 덮었을 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보다 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이미 더 커져 버렸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카페를 나와 조용한 골목길을 걸을 때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정 씨, 저는 더는 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제게는 뜨거운 불꽃 같습니다. 그 고백에 저는 대답 대신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아파트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는 그곳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둘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저희의 입술은 망설임 없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짧은 입맞춤이 불꽃을 지폈고 저희는 서로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갈망으로 가득 찬 그의 손길이 제 어깨와 허리를 감쌌습니다. 도시의 불빛과 바람 소리가 뒤섞이는 금지된 공간. 그 아찔함이 오히려 저희를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현우 씨, 저도 지금은 멈출 수가 없어요. 떨리는 제 목소리에 그는 대답 대신 더 깊이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옥상 벤치에 몸을 맡긴 채 서로를 불태웠습니다. 그의 손길이 목선을 타고 내려올 때마다 온몸이 전율했고 허리가 휘청일 만큼의 쾌감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발 오늘은 저를 놓지 말아주세요. 간절한 속삭임에 그가 귓가에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불꽃처럼 함께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저희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톱을 세우며 눈물과 신음을 함께 흘렸습니다.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안의 모든 불씨를 거대한 불길로 만들었습니다. 새벽녘 지친 몸으로
그의 어깨에 기대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꺼질 수 없는 불꽃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모든 것을 태워버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불꽃.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보다 뜨거움을 선택했습니다. 내일은 어떨지 몰라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제 삶의 가장 뜨거운 불꽃입니다. 그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저희 약속이자 고백이었습니다. 낮이 오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햇살이 비출 때마다 밤의 흔적을 감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낮에 저는 여전히 남편의 아내로 살아야 했습니다. 의무감에 보내는 안부 문자, 그 손으로 밤새 다른 남자의 몸을 더듬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낮에는 가면을 쓴 채 버텼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복도에 그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제 장바구니를 들어주다 스친 손길에 온몸이 짜릿했습니다. 집 앞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낮에 보는 은정 씨 눈빛이 자꾸만 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 말에 얼굴이 달아올라 서둘러 집으로 들어왔지만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저를 한적한 곳으로 불러내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뜨거웠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낮에도 당신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이제는 낮에도 온통 당신 생각뿐입니다. 그 순간 차 안의 모든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저희 입술이 닿았고 숨결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그의 작업실 옆 작은 창고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어둡고 은밀한 공간, 그곳에서 그는 제 뒷목을 감싸 안았고 저는 벽에 기댄 채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우리뿐입니다. 그의 속삭임에 저는 눈을 감고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창고 안의 고요함 속에서 저희는 더디고 깊게 서로를 탐했습니다. 저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그는 대답 대신 저를 세차게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게 낮과 밤의 경계는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저를 여자로서 숨쉬게 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그림자조차 저희의 불꽃을 더 크게 만드는 연료가 될 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한 긴장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밤의 흔적은 낮에도 사라지지 않고 제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은한 홍조와 반짝이는 눈빛. 이웃 아주머니가 제게 좋은 일이 있냐고 묻는 평범한 안부 인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하지만 결심은 그날 저녁 그가 보낸 문자 한 통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제 집 말고 혹시 은정 씨 댁에서 괜찮을까요?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제 집에서 그를 만난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함이 오히려 참을 수 없는 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끝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오늘 밤 기다리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온몸에 피가 멎는 듯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늘 혼자이던 공간에 그가 들어오자 모든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 집에서 이렇게 마주서니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긴장 속에서 저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저는 그의 품에 기댄 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야 해요. 그는 대답 대신 뜨겁고 단호한 입맞춤으로 제 입술을 막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제 몸이 드러났을 때 그는 부끄러워하는 제 손목을 잡아내리며 말했습니다. 가리지 마세요. 은정 씨는 지금 누구보다도 아름답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안의 모든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몸을 던졌고 그의 입술은 제 목선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현우 씨, 제발 더 저를 원해주세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갈망의 떨림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걸린 벽을 등진 채 저는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격렬하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금지된 공간에서의 행위는 아찔할 만큼 강렬했고 저희는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 둘만의 세상입니다. 네.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떨리는 제 응답에 그는 저를 더욱 깊이 탐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집 안의 모든 공간에서 서로를 찾았습니다. 소파와 침대를 오갔고 심지어 남편의 옷가지가 걸린 방문 앞에서조차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쾌락 사이에서 울고 웃으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제 안의 여자는 오직 이 순간에만 살아 숨 쉬고 있었으니까요. 새벽녘 잠든 그의 곁에서 방 한 구석 남편의 사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진 속 무표정한 시선이 저를 꾸짖는 듯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죽은 듯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고 저는 다시 아내의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선명한 비밀을 품은 채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정아, 이달 말쯤 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일이 정리돼 가거든. 그 한마디에 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덮쳐왔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을 놓칠 뻔한 것을 간신히 붙잡고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피곤하지만 괜찮아. 네가 보고 싶다. 마음 없이 던지는 그의 말에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남편의 귀국은 기쁨이 아닌 두려움이었습니다. 현우와의 비밀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처럼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보다 마지막일지 모를 이 순간을 더 뜨겁게 붙잡고 싶은 갈망이 솟구쳤습니다. 그날 저녁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제게 그가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죠? 표정이 많이 어두워요.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합니다. 제 고백에 그의 손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더 세게 제 손을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그는 저를 품에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누구든 볼 수 있는 위험한 장소였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저희를 더 뜨겁게 불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그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가 말없이 저를 끌어안는 순간 낮의 모든 불안과 갈등은 사라지고 오직
그를 원하는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은정 씨, 오늘은 제게서 도망가지 마세요. 저는 대답 대신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닿자 모든 두려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옷자락이 흘러내리고 그의 눈빛 아래 제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저는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현우 씨, 오늘 밤은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세요.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저희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침없었고 제 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처럼 서로를 탐하고 그의 품에 쓰러졌을 때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제 손등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설령 내일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해도 저는 오늘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의 말이 아프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용서되는 듯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밤의 여운으로 요동쳤고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남편의 아내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아침 햇살 속에서 저는 다시 아내의 얼굴로 돌아가야 했지만 제 아내 여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선택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귀국 날짜가 다가올수록 가슴은 조여왔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는 듯 집을 치우고 장을 봤지만 머릿속은 온통 현우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그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멀리 가보실래요? 그 한 줄에 숨이 막혔습니다. 망설임 끝에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멀리 가고 싶습니다. 저희는 차를 몰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자 억눌렸던 마음도 조금씩 풀리는 듯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은정 씨, 오늘은 남편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오롯이 은정 씨로만 있어주세요. 그 말에 울컥 눈물이 솟았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어떤 이름도 내려놓을게요. 저는 그저 여자 은정으로만 있겠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펜션, 작은 조명 아래 마주 앉은 제게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진짜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지금이 두렵지만 동시에 가장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남편의 아내로만 살아가는 삶은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은정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뜨거운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갈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별빛 아래 옷자락이 흘러내리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은 제 인생의 고백입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별빛 아래 저희는 수없이 서로를 찾았고 지쳐 그의 품에 안겼을 때 저는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은 제 인생의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내일이 오면 다시 아내의 얼굴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설령 내일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해도 오늘 밤만은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새벽녘 창가에 서서 사라져가는 별빛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서는 제게 그가 다가왔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이 제게 길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제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 하나로 저희 모든 고백은 끝이 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날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오라는 메시지에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옷장 안에서 가장 무난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아내의 역할에 가장 어울리는 옷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낯설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현우의 품에서 깨어난 제 안의 여인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 만난 남편은 여전히 무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은정아, 오래 기다렸지? 형식적인 말투에 저는 습관처럼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랜만이에요. 차 안에서 그는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저는 공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사이의 시간이 아주 오래전에 멈춰버렸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혼자 있어서 외롭지는 않았어? 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이름, 현우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피곤하다며 금세 잠이 든 남편의 옆에서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숨결이 차갑게 느껴지던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은정 씨, 괜찮으세요? 오늘 밤 혼자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의 문자였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이 밤, 저를 걱정하는 그의 마음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갈망을 향해 가볍게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선택해야만 해.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파고들었지만 제 안은 뜨거운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문은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 열려 있었습니다. 그가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제가 온전한 여자로 살아 숨 쉬는 공간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희는 마지막처럼 격렬하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라도 저는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의 속삭임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우 씨, 제발 오늘 밤은 저를 놓지 말아주세요. 저는 여자로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눈물과 함께 터져나온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더 깊이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길을 선택하세요, 은정 씨. 남편의 그림자가 아닌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세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면서도 뜨거운 해방감이 차올랐습니다. 저희는 밤새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잊었던 감각이 되살아났고 저는 그의 품에서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들 무렵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대답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으로 살겠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낯설게 느껴지는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곁에서 아내로 오래 살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향한 저의 첫 고백이자 흔들림 없는 저의 결심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사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로서, 나 자신으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랑이자
저희 삶이었습니다.